반갑습니다, 여러분. 허니 웰빙TV 한석영이에요. 오늘도 제가 동종요법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번이 동종요법 이야기를 하는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동종요법이 어떤 치료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 동종요법에서 사용하는 치료제인 레머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동종요법은 환자가 가진 병적인 에너지와 가장 비슷한 에너지를 지닌 그 동종요법 치료제로 환자를 자극해서 환자의 보전의 치유력이 활성화되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병의 상태를 이겨낼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치료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종요법 치료제는 어떤 물질이나 성분을 섭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료 물질이 지니고 있었던 에너지 패턴을 동종요법의 고유한 방법인 희석과 진탕을 통해서 점점 강화해서 그 에너지 자극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적용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만들어진 동종요법 치료제의 효능, 그러니까 어떤 증상을 보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사용해야 할지 그런 효능을 알아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의학에서는 약물의 성분이나 효과, 부작용 등이 명시되어 있는 약전이라는 게 있죠. 동종요법에서도 각각의 레머디가 어떤 효능을, 그러니까 어떤 환자에게 쓰일 수 있는지 잘 설명되어 있는 약전이 있는데, 동종요법에서는 약전이라는 말보다는 약물학이라는 말을 써요. 원래 용어로 마테리아 메디카라고 하는데, 약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약물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좀 동종요법 약물학 책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인도의 좀 동종요법 거장 파탁이라는 동종요법 의사가 쓴 그 약물학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약물학이 동종의학에서 약물학이 어떻게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텍스트로 옮겨봤습니다. 비소 아시죠? 비소로 만들어진 아르세니쿰 알붐이라는 레머디가 있어요. 동종의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이게 꼭 만성 질환뿐만이 아니라 급성 질환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치료제예요. 그래서 아마 동종요법을 처음에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수도 있는 그런 레머디인데, 그 레머디에 대한 설명이 이 책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부분을 텍스트로 좀 옮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맨 위에 알세니쿰 알붐이라고 레머디 이름이 먼저 소개되어 있고, 그 아래 제너럴리티라는 항목이 있는데, 알세니쿰 알붐이 어떤 레머디인지 중요한 특징들을 먼저 소개를 해 놓은 거고요. 우측 아래 보시면은 월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악화되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알세니쿰 알붐이 필요한 환자가 보여주는 증상 악화 요인, 상태 악화 요인,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주기적으로 악화된다, 미드나이트 한밤중에 악화된다, 애프터 미드나이트 한밤중이 지나면서 악화된다, 베지터블스 야채 먹으면 악화된다, 워터리 프루트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 악화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증상, 그 다음 좌측 중간에 보면 증상이 호전되는 요인도 있어요. 뜨거운 것을 대주면 나아진다. 뜨거운 음식,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나아진다. 따뜻하게 감싸주면, 움직이면
누우면 이렇게 머리를 좀 위로 올리고 누우면은 좀 나아진다. 이렇게 환자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좋아진다고 느끼거나 이제 증상이 좀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세니쿰 앨범 환자가 어떤 사람이 알세니쿰 앨범이 좀 필요한 것처럼 생각이 될 때 이런 특징들을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마인드 증상이 시작되는데 알세니쿰 앨범이 필요한 사람의 보일 수 있는 그런 증상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아르세니쿰 앨범을 쓸 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물론 여기서 하나 증상 요 수많은 항목들에서 하나가 있다고 무조건 아르세니쿰 앨범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이 약물학의 구성을 먼저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마인드 섹션 우측 아래 보면 헤드 머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눈, 우측에 귀, 코, 얼굴 이렇게 각 부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입, 목구멍, 우측에 위, 그 다음에 좀 아래 복부, 다음 페이지에 소변 증상, 그 다음에 남성 관련 증상, 여성 관련 증상, 그 다음에 호흡기 증상, 심장에 관한 증상, 목과 등허리, 그 다음에 사지, 피부, 수면, 열. 컴플리먼터리는 알세니쿰 앨범하고 호환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호환되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레머디들이고, 밑에 릴레이티드는 좀 알세니쿰 앨범이랑 관련이 있는 치료제들, 다른 동종요법 약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이 알세니쿰 앨범에 대한 파탁 약물학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셨는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죠. 그리고 임상에서 활용되는 동종요법 약물, 동종요법 치료제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근데 제가 일단 약물학이 이런 거다, 이제 고전 약물학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 사실 동종요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보고 하시진 않아요. 좀 더 쉽게 이제 보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보고 좀 적용을 하시다가 좀 알게 모르게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이 약물의 좀 더 세세한 약물학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럴 때 이런 약물학을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런 약물학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어떤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책들에 대한 내용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또 하나의 의학 동종요법이라는 그 김병모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알세니쿰 앨범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알세니쿰 앨범, 그다음에 비소, 원료가 나와 있고 가장 효과가 좋은 질환 및 증상. 그러니까 알세니쿰 앨범이 보통 어떤 증상에 이런 증상에 좀 효과적으로 많이 쓰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심한 불안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공포, 뭐 초조함, 안절부절 못함. 그 다음에 적응증이 되는 심리적인 질환 및 증상,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증상, 적응증이 되는 신체적인 질환 또는 증상, 신체에 해당하는 알세니쿰 앨범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에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 고전 약물학 파탁의 고전 약물학보다 훨씬 간략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책은 동종요법 바이블이라는 책인데 비슷한 책이에요. 동종요법을 이제 가정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고 참고하고 이렇게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쉽게도 이 책은 현재 완전히 절판된 상태라서 어디서 이제 구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혹시 뭐 도서관 같은 데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르세니쿰 앨범이라고 이름이 먼저 나와 있고 원료 삼산화 비소, 그다음에 응급 상황, 그다음 마음의 문제, 소화기 문제, 소화 문제, 마이아즘 문제. 마이아즘은 동종요법에서 깊은 어떤 질환의 어떤 특성 그걸 분류화해낸 그런 좀 범주 같은 건데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문제들에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주요 증상 안절부절 못하고
공포심을 호소할 때, 밑에 보면 이제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증상이 악화될 때 이렇게 써 있죠. 알세니쿰 앨범에서 이게 좀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측의 전신 증상이라는 항목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 치료제는 밤에 심해지는 천식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밤에 심해지는 이 밤이 이 시간대가 자정에서 2시 사이예요. 이때 증상이 심해지는 이런 꼭 천식 증상만이 아니에요. 아르세니쿰 앨범의 대체적인 모든 대부분의 증상이 새벽 이 시간대에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일 때 이 약물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정신 증상, 질병이나 암, 강도, 가난, 죽음이나 외로움 등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래서 알세니쿰 앨범이 만성 질환에서 알세니쿰 앨범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건강 염려증 같은 성향을 좀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 증상 나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고, 다음 이 책은 이제 동물 동종요법 책이에요. 외국 동물 동종요법 수의사가 쓴 책으로 보시면은 뭐 구토나 설사, 식중독, 피부질환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중간에 보시면 동물한테랑 사람한테 동일한 레머디를 씁니다. 뭐 동물용 알세니쿰 앨범이랑 사람용 알세니쿰 앨범 따로 있지 않아요. 에너지 레벨에서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 가리지 않고 똑같은 알세니쿰 앨범을 사용을 하고요. 보시면은 구토와 설사, 식중독, 피부질환 이렇게 사용된다고 나와 있죠. 아마 동물은 이제 말을 사람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이렇게 어떤 느낌에서 소통은 할 수 있지만 말로 소통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책에서는 아무래도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말이나 조금 더 적극적인 의사 표현으로 감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신체적으로 보여주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좀 비중을 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내용보다는 좀 신체적인 증상들을 좀 다룬 것 같죠. 네. 그래서 동물한테 사용하실 때도 이런 책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사람 책도 같이 참고하셔도 돼요. 저도 항상 우리 고양이들한테 그 레머디를 사용할 일이 있을 때 동물 책만 참고하지 않고 사람 책도 같이 참고를 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더 쉽게 간단하게 보고 적용하실 수 있는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약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제 화면을 통해서 몇 가지 약물학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아르세니쿰 앨범을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이 레머디가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레머디를 어떤 증상에, 어떤 상태를 보이는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처음에 어떻게 알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약물학을 만들었을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네만 선생이 워낙 천재적인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동종요법의 창시자인 하네만 선생이. 그래서 이 선생이 약을 만들고 레머디를 만들고 엄청 많이 생각을 하고 환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큰 그런 열망을 품고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께서 이 약물을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쓰라고 그렇게 계시를 내려주고 그것을 책으로 그대로 옮겨서 적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오늘 바로 동종요법 이 동영상 아마 앞으로 안 보실 거예요. 예, 이건 농담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런 이렇게 신간하는 대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의학 약물은 처음에 이제 약물이 만들어지면 동물한테 실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밝혀지고 나면 그 이후에 사람에게 이제 아픈 사람 그런 어떤 그 약들 이제 사용하려는 대상이나 아니면은
뭐 상관없더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사람에게 이제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런데 동종요법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실험을 해요. 이렇게 동종요법 레머디로 이제 물질을 레머디로 만들고 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실험을 합니다. 그 레머디가 어떤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이 과정을 프로빙이라고 해요. 동종요법의 용어로 프로빙. 프로빙을 진행하는 전문가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기준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성별과 연령을 좀 골고루 분포시켜서 대체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한 50명 정도의 사람을 모집을 해요. 그리고 몇 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 새로 만든 레머디를 그 피실험자들, 50명의 피실험자들에게 복용을 하게 하는 거죠. 이전에 제가 동종요법이 어떤 치료법인지 설명해드린 첫 영상에서 하네만 선생이 처음에 그 어떤 약학서를 번역하다가 그 기나나무 껍질, 당시에 말라리아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었던 기나나무 껍질에 대한 그 약학서의 설명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 스스로 기나나무 껍질을 매일 조금씩 복용을 해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복용을 시작하니까 뭐 떨림이라든지 사지 차가움, 열, 어지러움, 심장 쿵쾅거림, 뭐 목이 마르는 증상, 이런 말라리아에서 보여지는 그런 증상이 하네만 선생 스스로에게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기나나무 껍질을 복용을 멈추니까 그런 증상이 곧 사라졌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를 통해서 하네만 선생이 동종요법의 기본 원리인 유사성의 법칙, 그러니까 비슷한 것을 치유한다는 그 유사성의 법칙을 발견해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동종요법의 어떤 효능을 알아내는 과정도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50명 정도의 그 실험 대상자들에게 새로 만들어진 레머디를 복용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용 기간 동안 나타나는 신체적인 반응, 정신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 감각적인 부분, 꿈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반응이든 그런 걸 모두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레머디를 복용을 하는 당사자들, 그러니까 피실험자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는 이제 연구하는 그 직원들도 이 치료제가, 이 레머디가 지금 이들이 복용하는 게 무엇으로 만든 건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은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이제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그 레머디를 복용하는 그 피실험자들의 신체적인 반응, 정신적인 반응, 감각적인 반응, 정서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그 레머디가 치유할 수 있는, 원래대로 복화할 수 있는 그런 적용 근거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레머디의 에너지는 환자가 지닌 병의 패턴과 비슷해야 그 치유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레머디의 에너지에 대항해서 깨어난 생명력이 원래 병을 그만큼 빨리 이겨내는 거라고 했고, 그러니까 병의 에너지, 병적인 어떤 패턴과 동종요법 치료제의 패턴이 비슷해야 한다고요. 네. 다시 말하면 프로빙에서 피실험자들이 레머디를 복용하는 동안 그들이 나타냈던 반응들이 바로 이 레머디가 치유할 수 있는 증상들, 기초 증상들의 그 기초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레머디는 에너지 레벨에서만 자극을 하고 금방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몸에 어떤 병리적인 문제라든지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그런 위험한 일은 아니에요. 예. 기능적인 레벨에서나 아니면 어떤 좀 감각이나 이런 약간의 변화나 반응을 일으킬 뿐입니다. 약물학에서 보면 어떤 이제 치료제들은 암이라든지 궤양이라든지 또 심각한 정맥류라든지 이런 병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치료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치료제들 처음에 만들어냈을 때 처음으로 이런
동종요법 치료제들을 만들어냈을 때 실험에서 그런 증상이, 그러니까 암이나 궤양이나 뭐 그런 정맥류 같은 그런 병리적인 증상이 실제로 나타났느냐, 실험 과정에서 피실험자들에게. 그랬으면 이 실험을 진행하지도 못했고 그런 실험에 누구도 자원하지 않았겠죠. 네. 그런 증상들은 어떻게 이제 약물학에 추가가 된 것이냐면, 그 원래 프로빙에서 나타났던 반응들을 이제 기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기초적인 약물학 이제 토대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그 자료를 활용하여서 그와 비슷해 보이는 환자들을 치료를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환자들이 가지고 있던 암이라든지 궤양이라든지 그런 병리적인 문제가 이들이 치유되면서 같이 치유가 되었다면 후에 그 약물학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암이나 궤양 같은 병리적인 문제가 이 치료제로 치유될 수 있다는 그런 자료로서 추가가 되는 것이에요. 업데이트가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이제 예를 들자면, 암이나 궤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의 어떤 정신적인 측면, 그 다음에 뭐 감정적인 측면, 전체적인 어떤 환자의 어떤 에너지 패턴의 그림이 새로 만들어낸 동종요법 치료제, 이제 막 새로 사용하기 시작한, 임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동종요법 치료제의 그림과 일치해서 그것을 그 환자한테 적극적으로 좀 제대로 좀 잘 사용을 해봤더니 그 환자의 어떤 생명력이 활발해져서, 생명력이 좀 이렇게 끌어올려져서 그가 가진 병들을 다 치유해낸다면, 그때 가지고 있던 그의 증상들이나 다른 병리적인 문제들이 전부 이 약의 효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암이나 궤양을 치료했다고 해서 비슷한 부위의 암을 가진, 비슷한 부위의 뭐 다른 궤양을 가진 다른 환자들, 그 치료했던 환자 말고 또 다른 환자들에게 이 치료제가 무조건 그 사람의 암이나 궤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대의학과 동종의학에서 좀 가장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동종의학은 일단 현대의학을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암 환자의 예를 들어서, 현대의학에서 암 환자를 치료할 때 항암제를 쓰는 이유는 암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거나 줄이거나 좀 암 자체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하지만 동종의학에서는 그 암을 치료할 목적으로 암에만 적용을 하기보다는 원래 사람 자체를, 그 암을 가진 사람 자체를 치유하려고 해요. 물론 병리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동종요법에서도 1차적으로 먼저 병리에 대한 처방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동종요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병을 치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가진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암이나 궤양을 치료했던 어떤 사람의 암이나 궤양을 치료했던 이 치료제가 또 다른 누군가의 암이나 궤양을 치료하려면 이 치료제가 가진 전체적인 그림이 그 환자의 전체적인 그림과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의 치유력을 깨워서 끌어올려서 그 사람이 스스로 몸이 그런 병들을 낫게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은 부위의 암이라고 해도, 똑같은 부위의 병리라고 해도, 똑같은 병명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그 병을 앓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동종요법 치료제를 찾아서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네만 선생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200년 동안 전 세계 그 동종요법 치료사들이 레머디를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레머디를 가지고 환자를 치유하면서 얻어낸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약물학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왔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이런 좀 이론적인 부분들이 다소 좀 복잡하고 어렵고 좀 압도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많은 레머디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잘 밝혀졌어요. 그 그림, 증상들이. 그것이 이제 그 레머디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정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리고 쉽게 정보를 또 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이런 어떤 여러분들 스스로가 레머디의 효능을 알아내는 이런 작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일상적으로 레머디를 경험하는 이런저런 급성 상황에서 지금까지 잘 정립되어 온 이런 정보들을 이제 잘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 설명에 대해서 약간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이런 나 이게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느낌이 드셨다면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동종요법 약물학, 그러니까 동종요법의 약전, 이 동종요법의 약물학과 그다음에 그 약물학이 최초에 이제 정립되기 위해서 레머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떤 실험을 통해 그 효능을 알아내는지 그 과정인 프로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설명에서 좀 이해가 안 가셨거나 제 설명이 좀 미흡하다고 느껴져서 뭔가 더 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려워 마시고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최대한 좀 제가 가능한 설명 드릴 수 있는 만큼 설명을 좀 다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관심을 가지고 동종요법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좀 더 재밌고 유용한 정보들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좋은 꿈 꾸세요. 또 봐요.